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 조은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비가 옵니다. 아침에 제가 공을 차러 가려고 유니폼을 다 갈아입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비가 떨어지네요. 예, 문자가 공을 찬다고 문자가 와서 운동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미친놈들 비 오는데도 공 찬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웃어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거든요. 저도 그랬고. 음, 오늘은 그래서 비가 와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어,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 과연 믿을 만한가, 거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비율로 보면 맞는 경우가 맞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고 유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유무. 성능 중고차 매장 근방에는 성능 점검장이 이게 다수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 기록을 성능 검사를 받고 그 성능 검사 기록부를 고객들한테 다 고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고 유무를 비롯해서 침수 여부, 그다음에 구조 변경 여부, 용도 변경 여부, 그다음에 차 어디 누유나 누수나 어디 고장난 부분 이런 것이 이렇게 체크가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차를 가지고 A 성능장과 B 성능장을 갔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말이 맞지만 전체적인 성능 점검을 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거의 90% 이상 신뢰해도 된다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감정평가사들 중에는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거리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차들을 감정을 평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사를 고용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딱 차가 내려와서 봤는데 무사고 차인데도 그분들은 사고 차였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지를 한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속한 이 부분의 성능장은 사고 유무는 정말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고 유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감정평가 자격증이 없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사고 감정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에 대한 말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과연 사고 유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거의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되고
어떤 이제 극단적인 유튜버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도 사고 유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사실 알아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뭐 구독자 조회수 늘리려고 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고 유무는 거의 정확하게 봅니다. 그건 맞고요. 그러면 사고 유무를 떠나서 이 누유, 누수, 또 어디 고장난 부분, 또 미션, 또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능 점검장에서는 시운전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모든 차를 시운전을 해보고 감정평가를 해서 성능점검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사실 수많은 부품들로 조합된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그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뭐 누유, 누수라든지 어디 딱 세워진 상태에서 봤을 때, 또 핸들을 돌려봤을 때 뭐 이상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만 뭐 해당이 되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고 부분 말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한 50~60%라고 봅니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시운전을 하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고장 증상들이 있거든요. 주행 중에 어떤 변속 충격이라든지 하체 잡소리라든지 뭐 브레이크 계통이라든지 조향 계통이라든지, 세워놓고 조향 계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스몰 베어링이라든지 뭐 MDPS MDPS 뭐죠,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점검이 간단하게 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으나,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준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아마 많은 중고차를 하시는 분들도 이 저의 말에는 아마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유무와 어떤 상태, 차량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 사고 유무 외에 전반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튜닝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튜닝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 문제가 조금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 변경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몇 건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 검사원들의 이런 지식이나 능력, 자질 부족 문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튜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이 꿈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좀 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캠핑카나 튜닝카를 집중적으로 매입
하고 있는 조은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